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 요인들은 뭐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변동성이 이제 너무 잦다 보니까 일단 약간 제껴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그 M7 위주로 상반기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M7 내에서도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좀 끌고 가는, 대표적으로 테슬라나 애플 같은 종목들이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나마 이제 M7 내에서도 좀 확산되는 모습이냐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을 보면은 미국 금리가 어제 워낙 높게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튀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한 업종들이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뭐 필수소비재나 산업재나 상당히적으로 많이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서 이게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모습이기보다는 그 사이에 덜 올랐던 대형 테크주 위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 사이에 고생했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좀 더 금리나 그런 대선이나 이런 걸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간밤에 미 증시 지난 금요일에서 좀 하락폭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빅테크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글로벌리 보면 미국의 어떤 상승만 또 지속이 되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이 안 좋잖아요. 근데 달러화를 또 좀 뭐랄까요? 통제 내지는 하락하게 만드는 주요 주체가 어디냐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좀 올라와줘야 전체적인 이머징 수요가 좋아질 텐데 7월에 또 3중 전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제조 PMI가 정부의 어떤 수치하고 민간의 수치가 좀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많은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차이신 PMI와 공식 PMI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차이신은 민간이 조사하는 거고 공식 PMI는 정부가 조사하는 겁니다. 네. 규모도 다르고요. 차이신은 한 600여 개, 그다음에 그 공식은 한 3천여 개. 근데 결론적으로 차이신은 수출 위주다. 예. 해안가에 있는 기업들 위주고 공식 PMI는 전국으로 국영기업,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 공식을 보는 게 맞는데 네. 중국의 수출 흐름을 보려면 차이신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신 그리고 공식 PMI 두 지수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는 압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크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까지 그 흐름이 확 그대로 나타나면서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는 차이신은 지난달보다 더 좋게 나왔고 네. 확장 국면으로 더 좋게 나왔고 공식 PMI는 수축 국면에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 나왔다.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데 붉은색 선이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52에 가깝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중국 공식 제조 PMI는 지금 49대에서 지금 그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출은 여전히 좀 호조세를 이끌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여전히 조금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사실 고민은 많긴 하겠지만 당장 내수를 끌어올리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차이신 PMI가 좋은 거는 수출이 좋다. 국가 PMI가 안 좋은 거는 내수가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건데, 앞으로의 방향성도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나마 내수 부진을 메꾸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유럽도 지금 구구가 그래도 힘을 좀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마찰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표적인 수출 파트너였던 미국, 유럽, 브라질이 지금 무역 장벽을 계속 또 높게 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정부의 부양책이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나 이런 것들, 일자리 소득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은 소위 그 정책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전망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열심히 안 쓰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올해 원래 목표가 경제 성장률이 5% 전후인데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올 7월에 있을 아까 언급 주셨던 삼중전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어쨌든 그 변환점, 변곡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믿을 곳은 또 부동산 지원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결국은 모든 문제의 발단은 부동산을 이런 표현을 때려잡아서 네. 맞아요. 예, 그 의도적으로 때려잡은 거죠. 근데 너무 과하게 때려잡아서 거의 이제 죽어간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차트에 나왔지만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사의 매출 증가율이 2월 달에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다가 엄청나죠. 반토막이 더 났다가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6월 달에는 마이너스 17%. 여전히 역성장이긴 하지만 감소폭이 많이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3대 대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이런 7월 달에 그런 정책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올해 초에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또 홍콩을 중심으로 한 뭐랄까요 중국 증시가 좀 올라와 줬는데 약간 상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 상반기 성적표 점검하면서 대만이 1등이었는데 네. 사실은 홍콩 증시가 그대로 유지했으면 홍콩이 1등일 수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있죠. 그런데 홍콩이 1월 바닥 대비 4월 초에 거의 지금 차트 나와 있지만 거의 30% 가까이 붉은색 선입니다.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 한 10%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CSI 300 이거는 상하이랑 선전 두 군데를 섞어놓은 이제 S&P 500 같은 지수인데 이것도 보시면 거의 연초 이후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소위 정책 부양책 기대감으로 많이 끌어올려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속도, 온기가 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좀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뭐 빅테크 중심으로 반등을 했다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은 일은 아닌데 M7을 포함한 미국의 탑 10 종목들이 야 이거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고평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 주신 대로 이 고평가 쏠림 현상, 이제 이것을 보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까지 주로 봤던 게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특히 우리가 정보기술 쪽이 2000년도 수준까지 S&P 500 중에 정보기술이 거의 뭐 30%, 35%까지 간다. 뭐 이런 거 2000년도 닷컴 수준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것을 이익 비중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차트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탑 10이죠. 이 중에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가장 최근 6월 말 기준으로 37%까지 끌어올려졌고요. 이게 30년 차트입니다. 반면에 이익 비중은 27% 수준이니까 격차가 되게 심하죠. 그러면은 같은 이익, 똑같은 돈을 벌어도 지금 탑 10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돈을, 그러니까 똑같은 10,000원을 벌어도 어떤 데는 우리가 2만 원 쳐줄게. 뭐 어떤 데는 4만 원 쳐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밸류를 더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탑 10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이익 비중은 27%인데 이건 30년 전체 그 중에 가장 고점 수준이라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 그 노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격차입니다. 지금이 시가총액 비중 격차랑 지금 이익 비중 10%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도 10%포인트 저 길이가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2000년대 닷컴 버블만큼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 이익에 비한 밸류에이션 격차는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형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초대형주 쏠림 현상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대표님. 이 전체적인 시장이 다 잘 가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소외됐던 소형주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조금씩은 많아지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올해는 소형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네.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아쉽게도 소형주가 꿈틀을 살짝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형주가 여전히 좀 대형주에 비해서 부진하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용주가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은 소형주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지난 10년간을 제외하면 보통은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늘 좋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물원 공부 대학교 가서 재물원 공부하신 분들은 소형주가 늘 아웃퍼폼하는 것들 더 좋은 것을 이상 현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차트가 위로 올라가면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좋은 거고요. 네. 내려오면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좋은 겁니다. 지금 한 10여 년간만 밑으로 내려왔지 그 전에 거의 25년간은 계속 우상향을 했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것이 2002년도 최저점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측면에서는 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긴 한데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미 증시가 더 강세장으로 가려면 이 마켓 브레스라고 해서 시장 개선 폭이 더 확대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YT 아닌 다른 IT 이외의 업종도 올라가줘야 되고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도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 좀 강세장을 보려면 이런 소형주에 대한 생각들 하반기 우리가 소형주 하면 러셀 2000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러셀 2000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네. 예, 거기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다. 뭔가 네. 이게 숨겨진 고민들이 많다.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자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소형주에는 네, 소형주에는. 근데 그 규모가 역대급으로 좀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고민인데요. 그러네. 이게 적자 기업의 비중이 가장 최근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건데 지금 그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지금 44%가 그러니까 러셀 2000 중에 44%가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거의 절반 야. 가까이가. 엄청 많은 건데 이것이 언제 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코로나 때는 당연히 그 적자 기업이 많았을 거잖아요. 문들 닫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53%인데 과거에 그런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때 46%였고요. 그다음에 닷컴 버블 기술 거품일 때는 2000년도에는 41%였습니다. 결국은 지금이 금융위기하고 닷컴 버블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적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러셀 2000이 마냥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이전보다는 소위 대형주, 중형주 내에서의 그러한 그 적자 기업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더 좀 심해져 있는 것이 일단 타당한 근거 있는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반기로 가서 결국은 미국의 내수가 본격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상황이 된다면 소형주가 그냥 부진한 데서 멈춰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마냥 투자해서는 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